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트위터 PC 버전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트위터 처음 만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위터를 저희가 하기에 앞서서 다양한 SNS들을 우리는 만날 수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트위터이고요. 세계적인 SNS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링크드인, 스카이프 등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셀 수 없이 많은 SNS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SNS를 살펴보자면 모바일 메신저로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페이스북 메신저, 네이톤, 스카이프, 왓츠앱, 마이피플, 틱톡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블로그로 대한민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싸이월드, 텀블러, 미투데이고요. 블로그로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이글루스, 블로거, 다음 블로그, 또 미디어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 TV, 네이버 V앱,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만 해도 대표적인 SNS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SNS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 등의 전자 네트워크로 서로의 소식을 주고받는 등 사교 활동을 하는 전반적인 서비스들을 일컬어 말하는 것인데, 초기엔 지인 간 소식을 공유하는 데서 출발했지만 지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플랫폼으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VR이 등장하면서 가상현실을 활용한 서비스도 등장했고요. 종류로는 아까 우리가 한국에서 유명한 SNS를 살펴봤던 대로 블로그, 또 마이크로 블로그 등이 있습니다. 블로그는 말 그대로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네이버 블로그나 다음 블로그, 또 구글의 블로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블로그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신의 생각이나 뉴스, 잡담 등을 실시간으로 작성해 공개하는 블로그를 말합니다. 보통 글자 수에 제한을 두는 점이 특이한데 이유는 휴대전화와 연동해서 문자를 써서 바로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트위터 개발자에 따르면 사람은 무언가 제한이 있을 때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위해 고민한다고 합니다. 트위터 이후 우후죽순처럼 늘어났고 지금은 국가별로 2개 이상의 서비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SNS라고 하면 이 마이크로 블로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로 블로그에는 커뮤니티 중시형과 1인 미디어형이 있는데요. 커뮤니티 중시형은 마이스페이스, 싸이월드,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폴라, 밴드가 여기에 속하고요. 1인 미디어형은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인 미디어형에 속하는 SNS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웨이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웨이보가 중국판 트위터라고 불려서 트위터 같은 특정 회사의 고유 브랜드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웨이보는 마이크로 블로그를 중국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으로 카페가 있죠. 이 이름을 처음 사용한 사이트는 바로 다음 카페입니다. 그 후로 네이버에서 네이버 카페라는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이제 그 후로 카페라는 명칭이 인터넷 포털 동호회 서비스를 뜻하는 보통 명사가 되었죠. 카페와 블로그의 차이는 카페 주인, 즉 운영자 말고도 여러 명이 가입하면 카페이고요. 운영자 및 소수의 그룹만 글을 올릴 수 있다면 블로그라고 하죠. 또 인스턴트 메신저가 여기에서 나타나는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종의 채팅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고 인터넷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친구나 지인 또는 불특정의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며 사진과 동영상 등 여러 가지 공유 가능한 것들이 있는 게 장점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모임을 가지려면 장소, 시간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지만 SNS로 이야기해 놓으면 누구든 쉽고 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무시무시하죠. 사실 이 개념이 인터넷이 구축되던 초기 때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9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동창회 서비스가 있었고 90년대 말 이후로 한국의 싸이월드와 미국의 마이스페이스가 등장하면서 명확해졌죠. 당시에는 SNS라는 말이 없었지만 사실 그 두 서비스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을 때 SNS 개념이 대부분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싸이월드와 마이스페이스 두 서비스가 각각 소각 상태에서 접어든 점에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미국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며 SNS의 개념을 세계적으로 확립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서비스와 비슷한 서비스들만 좁은 의미에서 SNS로 정의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사용하게 될 트위터는 무엇일까요? 트위터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자 마이크로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트윗이란 말은 작은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나타내는 영어 낱말입니다. 트위터의 창업주는 잭 도시, 비즈 스톤, 에번 윌리엄스, 노아 글래스입니다. 트위터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팟캐스트 벤처기업인 오데오의 에번 윌리엄스와 노아 글래스가 고안한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잭 도시는 SMS를 통해 소규모 그룹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최초의 프로젝트 코드네임은 TWTTR로 정했습니다. 당시 트위터.com이라는 도메인이 이미 사용 중이었기 때문이었는데 6개월 후에 도메인을 구입했고 서비스명을 트위터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2007년 4월에는 오데오사에서 분리되어 트위터 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자체 회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2007년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페스티벌 웹상 블로그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공동 창업자 잭 도시는 수상소감으로 140자 미만의 수상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1년 1월 18일 트위터에서 공식 한국어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한국어 버전이 들여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트위터 고객 지원과 트위터 대한민국, 트위터 인기 트윗 계정이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트위터 SMS 서비스는 LG U+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단문 메시지 서비스, 전자우편 등을 도행해 트윗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트윗이란 글 한 편에 해당하는 단위며 140자가 한도인 것이 특징입니다. 미국의 SMS는 160글자로 한정되어 있는데 남은 20자는 사용자 아이디를 입력할 공간인 것이죠. 한글이든 영문이든 공백과 기호를 포함해 한 번에 140글자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송된 트윗은 사용자의 프로필 페이지에 표시되고 또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전달됩니다. 트윗 업데이트는 사용자의 프로필 페이지에 나타나고 그 사용자를 팔로우하니 다른 사용자에게 즉시 전달됩니다. 트윗을 보내는 사용자는 초기 설정만 바꾸면 자신의 친구 중 누구에게 트윗을 보낼 것인지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한 사람당 20개의 리스트를 만들 수 있으며 하나의 리스트에 500명을 넣을 수 있습니다. 영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들을 지원하며 지역에 제한 없이 전 세계 이용자와 짧은 글로 대화를 주고받거나 친구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가 많고 실시간 대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야기가 오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시작한 이야기가 급속히 유포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장문의 진지한 글을 쓰는데 좋은 블로그와 달리 트위터는 간단한 글을 손쉽게 쓸 수 있는 단문 전용 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동통신기기를 이용한 글 등록도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근 활동을 알게 해주는 팔로우라는 기능이 있고 메신저와 같은 신속성을 갖춘 점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른 SNS와는 달리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팔로워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트위터 사용자로서 유명인은 저술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애나 데이비드, 정치인인 존 에드워즈와 버락 오바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첫 흑인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업들도 홍보나 고객 불만 접수 창구 등으로 트위터를 활용합니다. 트위터 사용자의 63%가 남성이고 트래픽의 60%는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지는데 그중 일본, 스페인, 영국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하죠. 흥미로운 사실은 트위터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35세부터 44세 사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문자의 14%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고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싱글족들입니다. 방문자의 12%는 40대 연간 가계 수입이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들이고요. 이들 중에는 나이가 좀 든 전문직 종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급속한 대중화에 의해 트위터도 함께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특징인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 덕분에 트위터의 이용률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웹사이트 트위터로 돌아가 먼저 회원 가입을 하고 시작하는 단계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주소창 twitter.com을 입력하시면 이와 같이 트위터 PC 버전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언어를 지역별로 설정하실 수 있고 한국어를 자동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트위터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트위터 가입하기 우측에 있는 이 창을 이용해서 이름,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트위터 가입하기를 눌러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정이 있다면 상단에서 전화, 이메일이나 사용자 아이디를 넣고 비밀번호를 넣어 로그인할 수 있고요. 처음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또 작성해 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고 트위터 가입하기 단추를 누르겠습니다. 가입 단추를 눌러 진행하면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데요.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내 계정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친구들과 연락하며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휴대폰 번호를 넣으실 수 있고 또 여기에서 번호로 인증을 하면 번호 인증 코드가 전송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SMS 요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는 다른 트위터 사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고 하단에 써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건너뛰기를 눌러 휴대폰 번호 입력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용자 아이디를 선택하게끔 나타나는데요. 사용자 아이디는 여러분들의 트위터의 주소에 포함된 부분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검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분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아이디는 나중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똑같은 아이디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만의 아이디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추천 아이디를 선택하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디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아이디가 누군가 사용 중이라면 우측에 이미 사용 중인 아이디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자, 되었다면 다음 단추를 눌러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나타나죠? 트위터는 나에게 맞는 중요한 뉴스, 미디어, 스포츠, TV, 대화 등을 골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줍니다.
관심사를 알려주면 설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가이드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시작해볼까요를 눌러보죠.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상단에 있는 동글동글한 버튼에서 탭해보세요. 클릭해보세요. 자, 관심사를 선택하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항목을 선택하면 그에 대한 관심사가 연계된 관심사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또 이와 같이 제가 관심사를 선택을 했고요. 또 더 많은 트윗을 보고 싶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주제를 직접 검색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직접 한번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디자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 단추를 눌러 디자인이라는 관련 주제를 검색하여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전시라고 하면 이에 대한 키워드가 또 여행 키워드 그리고 패션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관심 있는 키워드들을 초반에 그리고 나중에도 계속 입력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되었다면 상단의 계속 단추를 눌러볼까요? 이제 친구를 찾고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알아보고 싶으세요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내가 가입했던 주소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정의 주소록에서 아는 친구를 추천하려고 지금 트위터가 이와 같이 연락처 가져오기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불러올 이메일을 선택해 줄 수 있죠. 만약에 지메일을 사용하신다면 지메일을 선택해서 주소록 지메일을 가져오기를 눌러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주소록 관리 부분을 접근을 해서 허용을 눌러주시면 지메일에 있는 주소록을 불러오고 그를 통해 지인들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관심사로 선택했던 목록 중에서 트위터 사용자들을 트위터가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두 선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소식을 여러분들이 모두 받아볼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서 선택 해제를 하면은 이 사람의 소식은 내가 받아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체크를 했더라도 이것을 팔로우 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팔로우를 했다가도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언팔로우, 즉 끊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다 선택을 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자, 살펴보시고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그 관심사가 상단 타이틀에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 서브 사용자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되었다면 우측에 있는 팔로우 및 계속하기를 눌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고 브라우저 알림을 켜서 트위터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위터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최신 소식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설정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 작업이 끝났고 트위터의 시작이 나타나며 웰컴 화면, 환영 화면이 나타나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될 이 타임라인은 내가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 실시간 업데이트를 받아보는 곳입니다. 라고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대한 소식이 계속 쭉 올라올 영역, 그리고 내가 작성한 트윗이 계속 올라올 영역, 이 영역을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음 탭을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PC 버전 트위터의 첫 화면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화면을 만들었다면 여러분들 트위터를 제작하는 것에 절반은 끝난 셈입니다.
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번 시간 트위터를 살펴보고 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생성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트위터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우리의 소개를 작성하고 친구를 더욱 추가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